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어제 양궁 개인전 결승이 있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죠? 예. 10 그랬는데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 9.89% 내렸어요. 거의 10% 내렸고 삼성전자가 10.3%, SK 하이닉스가 9.87%,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11.78%, SK 이노베이션 11.03%, LG화학 11.67%, 삼성 SDI 9.66%, 그 다음에 기아 10.08%, 거의 막 텐텐이 막 넘쳐요. 양궁보다 증시가 더 시원하게 내렸네요. 자, 이제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증시를 살펴보는 건데 이 규칙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일단 제가 연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봉. 자, 연봉.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하단선이죠. 여기가 352가 하단선이잖아요. 근데 352가 하단선인데 처음에 352 찍고 329까지 뺐다가 위로 싹 끌어올려가지고 상단선 367에 있는 상단선을 들고 그 다음에 400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볼벤 20 상단선까지 들었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하단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올라갈 때는 이 상단선을 들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서 하단선을 찍어 놓을 때는 하단선이 약하다고요. 약하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그 밑에 있는 마지막 하단선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314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352를 눌렀을 때 눌러줄 거라고 본 거죠. 튕기지 않고 눌러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357에서 멈추고 357에서 멈춘 다음에 그냥 올라야 되는 거지. 이걸 352까지 내려오면 하단선이 힘이 없기 때문에 314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6개월 봉 저가 깼습니다. 6개월 봉 저가 깨졌어요. 오늘 저가를 깬 거예요. 왜? 올해 저점을 깼기 때문에 6개월 봉 저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하단선의 힘이 어느 정도는 약화됐다고 봐요. 이 하단선이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약화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도 깨졌어요. 3개월만 깨진 게 아니에요. 3개월 깨졌고 6개월 깨졌어요. 자, 3개월 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 357에서 전봉 저가 사이. 그러니까 전봉이 347이에요. 그러니까 347에서 357 사이가 매수 영역인데 347이 깨지면 매수는 실패한 거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했다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실패한 거예요. 저는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라고 했지 저가랑 상관없이 매수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계속 지나고 나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뜨문뜨문 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시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3개월 봉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382에서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390으로 간다. 그죠? 390으로 갔잖아요. 다시 개인이 매수하면 357로 간다. 갔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예요. 347을 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응?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357로 갈 건데 357을 가서도 개인이 매수를 하면 저점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어. 깨면 더 내려간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봉, 아니 월봉. 월봉은 할 얘기 없어요. 저점을 깨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이 80이에요. 거래량이 80이기 때문에 볼벤 20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지금 볼벤 20 어디 있다? 299에 있어요. 299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300을 깨도 상관없는 거예요.
300을 깨도 상관없다고. 자, 1월달 종가가 얼마냐? 1월달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네? 1월달 종가가 여기라고요. 336. 네. 지금 331. 그때보다 낮죠?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올라간 거 다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한 거 다 토해낸 거예요, 지금. 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개월 동안 올린 거 지금 몇 거래일이에요? 8월 시작하고 몇 거래일인지 모르겠네. 3거래일이요. 8월 시작하고 3거래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8월달 시작하고 3거래일 동안, 예, 지금 6개월치 다 뺀 거예요. 응? 6개월치 다 뺀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치를 3일 만에 뺀 거예요. 예. 그럼 지금 1월달 종가보다 지금이 더 낮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욕먹을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자고요. 제가 욕먹어야 될 일이 있냐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만 갖고 보면 욕먹을 일이 없어. 왜? 오늘 올해 저점 깼어요. 오늘 올해 저점을 깼다고. 예. 그러면 하방을 고집한 게 잘못이에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잖아. 예? 7월달까지는 하방을 고집한 게 잘못일 수는 있어도 오늘 관점에서 보면 하방을 고집한 게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올해의 저점을 깼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인이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 근데 왜 본인이 판단해놓고, 아니죠,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제 탓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응? 결정은 본인이 했어요. 왜? 나는 고포스를 홀딩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자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판단은 제 판단을 따른 거야. 네? 저는 계속 하방론자니까 오르든 내리든 하방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방이다. 나는 무조건 아래다. 올라가면 욕먹겠다. 그죠? 제 입장이 그거잖아요. 저는 지수가 올라가면 욕먹겠다고. 왜? 저는 하방론자니까. 저는 그냥 주장했잖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도 저는 하방론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분석하건 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왜? 올라가면 저는 틀린 거예요. 내려가면 안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자, 7개월 내내 틀렸어요? 예? 7개월 내내 틀렸다고. 인정해요. 예. 딱 3일 만에 7개월 틀린 거 다 복구했어요? 응? 7개월 틀린 거 딱 3일 만에 복구했다고요. 저는 맞았다라고 주장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장이 어려워. 예? 지금 장이 너무 어렵다고요. 차트랑 돈이 따로 놀아. 예? 차트가 움직이는 것과 돈이 움직이는 게 따로 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하방을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개인이 현물을 팔아. 예?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하방 주장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하방을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거꾸로 돌아. 그러니까 타이밍도 못 잡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사보세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 다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팔라고 강요는 안 하죠. 예? 그냥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보유를 해라도 안 해요. 제가 뭐 투자자에게 강제로 뭘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막 리딩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투자자가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파는지 몰라요. 제 관심사도 아니에요. 왜? 개인마다 다 달라. 제가 리딩을 했으면 일정한 금액의 매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상대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매수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낮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마다 다 입장이 달라. 어떤 사람은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수익이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손실인 분도 있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 필요한 전략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청산해도 이익이고, 어떤 분은 청산할 수가 없어. 너무 손실이라.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청산했다가 다시 사고 싶어 해. 왜? 단가가, 수익이 나는 단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팔라고 해야 돼요? 사라고 해야 돼요? 들고 가라고 해야 돼요?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사람에 맞게 그냥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청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청산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고, 아직도 손실인 분은 청산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들고 가보고 싶으면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팔라는 건지 사라는 건지, 예, 들고 가라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신나게 욕했죠. 예? 여태 사람들이 신나게 욕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 제자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한 방에 딱 3거래일 만에 지금 제자리로 온 거예요. 욕은 하지 맙시다. 예?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거래하고 싶은 대로 거래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거래하시면 돼요. 굳이 제 방송 보면서 그걸 욕해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가만 지키면 사세요. 이거 반등 나와도 할 말 없어. 예, 여기도 심했고 여기도 심해요. 지금 이거 이주봉도 심할걸요? 이주봉도 심합니다. 예, 지금 다 찍었어. 이게 지금 볼벤을 다 찍었잖아요. 거기 찍고 지금 반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사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려가면 감사하다. 네. 내려가는데 곧보수 사자? 저는 그런 얘기 할 생각 없어요. 내려가면 감사하다. 하지만 지금은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네? 저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럼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응? 지금은 과해. 네? 과해요. 네. 과하다. 너무 과한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증시가 10% 빠지는 거는 굉장히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뭐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폭락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하기에는 지금 자리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이주봉 다음 봉 볼까요? 네, 보세요. 이거 위에 올라갔다 내려야 돼. 예? 내릴 거라고 해도 올라갔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다 지금 버거워요. 어? 다 버거워. 지금 일단 내려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폭락해야 돼. 어마무시하게 폭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마무시하게 폭락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방을 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려간다고 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엄청나게 내렸는데 이 엄청나게 내린 힘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시원하게 내려꽂지 않는 이상은 너무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 일목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일목. 자, 일목을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위치에서, 여기 364.23. 여길 가야 돼요. 맞나? 아니다. 358.50. 이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 358.50. 여기를 못 가면, 여기를 못 가면 어딜 간다 그랬어요? 322.66 간다 그랬죠? 보시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358.50을 못 가면 데드나는 거니까 선행 스팬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322.66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비스무리하게 왔었어요. 324.52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322.66을 찍으면 이제 데드가 나는 거니까 위로 못 가겠죠. 위로 못 가는 거예요. 데드가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와, 이거 이렇게 바로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뭐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긴 데드 났어요. 이주봉은 데드 났으니까 요것도 올라가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지금 주봉도 데드가 났어. 근데 여기도 데드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 스팬이 지금 다 깨졌어요. 이주봉도 깨지고 주봉도 깨지고 다 깨졌어요. 자, 3일봉은 오늘 완성했죠. 그러니까 얘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거든요, 봉이. 그러면 내일 봉이 바뀔 거잖아요. 얘가 막히려면 여기가 막혀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다음 봉에 한 342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3일 안에. 만약에 반등이 오면 저길 찍고 내려야 돼요, 저길. 그러니까 이제 선행 스팬 2를 뚫었기 때문에 선행 스팬 2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현재 봉의 저가를 지킨다면 일단 342대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리면 이제 그때는 시원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일봉은 볼 게 없고,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데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종가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가 지금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왜? 여기 데드 났잖아. 그러니까 얘도 데드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미 데드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지금보다는 낮을 수 있는데, 현재 봉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라, 만약에 이거 미국 증시가 생각만큼 안 내리면 여기서 한 10호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자, 코스피도 데드 냈어요. 자, 3날 데드 냈죠. 그 다음에 주봉도 지금 데드 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도 이번 주 종가가 여기보다 낮지 않을까, 2476보다 낮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여기는 아직 여기 데드 냈는데 여기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데드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와, 2377 안 갔어. 그죠? 이거 안 갔다고. 2377.76을 가야 되는데 2386.96까지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위로 못 간다면 얘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달에 찍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에 찍을 수도 있겠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게 고버스잖아요. 고버스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
예, 일봉은 어차피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일봉은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럼 3일봉. 예, 오늘 골드 냈잖아요. 예? 골드 냈잖아. 그 어디 가야 된다 그랬어요? 2530 얼마야? 2534원. 그죠? 거길 가야 되잖아요. 얘가 골드를 내면 거길 가야 된다고. 오늘 거기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거짓말 아니고, 여기가 골드 나면, 이거 사실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2315원을 넘어버리면 2534원을 찍어야 되니까, 오늘 고가가 2555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가 골드 났으니까 여기도 골드 나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시가 내린 게 딱 고버스 3일봉 구조를 만족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솔직히. 예? 2315원을 간 것도 말이 안 되는데 2535원을 넘은 건 더 말이 안 돼요. 예? 이해하셨죠? 이 구조가 뭘 뜻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족한 거예요. 자, 주봉은 아직 골드 안 났어요. 예? 주봉은 아직 골드 안 났기 때문에 주봉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3일봉이 만족했기 때문에. 이주봉, 예. 이주봉도 아직 멀었죠. 예? 이주봉도 아직 멀었다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다 대드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신호가 안 떴어. 예, 그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아직은 멀었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겠죠. 이게 지금 이게 9월 달에, 만약에 9월 달에 이게 얼마냐? 3,593원? 여기를 넘어버리면, 여기를 넘으면요. 여기가 지금 다음 달에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여기를 넘어버리면은, 우와, 그죠? 그럼 그 다음엔 7,000원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지금 3일봉까지는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든 내리든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차라리 2,315원만 넘고 2,535원을 안 넘었으면, 예,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 증시는 더 내리는 구조가 되었을 텐데 이미 만족시켰잖아요. 만족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잃었어. 왜냐면 목표를 다 실현했기 때문에, 예, 다 잃었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3일봉만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 반등을 해야, 예? 10% 이상 반등을 해야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그런 자리가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오르든 내리든 하방 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막판에 한번 쭉 내렸다가 올렸잖아요. 이거 저도 반대 매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333에서 순식간에 여기 얼마냐? 324대까지 한번 쭉 뺐거든요. 예? 그게 저는 반대 매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다 죽인 거죠. 그거 다 죽여놓고 땡겨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3일봉은 다 만족했어요. 3일봉은 다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고버스는 보유할 건지, 예, 청산할 건지 이제 그 부분만 좀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오늘 월요일인데 금요일 종가가, 예, 지금보다 높게 위치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어쨌든 조정 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예?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내리고 뭐 이란이 난리를 쳐서 그냥 갭상승해서 올라가면 행복하겠지만, 예,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반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 반등이 와도, 예, 지수가 반등이 와도 할 말 없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중에 그게 있었죠. 이번 달의 저가가 다음 달에 깨지면 여기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 저가가 깨질 거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월 달에 저가가 깨지면 10월 달에 저가가 깨진다. 이게 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예? 근데 다음 달에 고가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필요한 건 윗꼬리 음봉이거나 장대 음봉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윗꼬리 음봉을 그린다라는 거는 하락폭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윗꼬리를 안 그린다라는 거는 하락폭이 꽤 커야 된다.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달 윗꼬리를 안 그렸단 말이에요. 내릴 때. 그러니까 8월 1일에 저는 8월 1일에 저렇게 큰 갭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합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위로 이빨 땡기는 형태의 봉을 생각했는데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시가 찍고 그대로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하락이 오려면 장대 음봉밖에 없는 구조인데 진짜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면 7월 달의 고가가 올해의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가가 나왔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저가가 나온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어차피 이제 320 얼마지? 324까지 내려왔잖아요. 324.5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 저가를 깬다라고 해서 뭐 305 깨는 건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324에서 305는 20%밖에 안 돼요. 오늘 하루 뺀 게 36%인데. 예? 코스피 200 지수는 33%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이 20몇 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폭 자체로 보면 20% 정도 내리면 20% 정도 내리면 이제 10월달 저가도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뭐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일체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생각해야 될 것만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이거 떠야 되는데. 예. 자,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닥이에요. 코로나 바닥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이게 15개월 동안 올랐다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5개월 동안 내렸어요. 그죠? 그럼 이걸 분기로 하면 5분기라고. 여기도 5분기고. 그럼 여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개. 그럼 7분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5분기 올랐다가 5분기 내렸다가 7분기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분기 내리고 바닥 찍었는데 7분기가 올랐어요. 예? 7분기가 올랐다니까? 근데 7분기가 올랐는데도 계속 사람들은 상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분기 내렸을 때 하락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2분기 정도 더 내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 내렸잖아요. 그냥 올렸다고 여기서. 겨우 15개월 내리고. 근데 지금은 22개월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상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올라서. 저는 이 많은 폭을 올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올릴 수도 있어. 예? 폭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시간은 너무 많이 썼어. 예? 7분기에 20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는 장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보았던 장 중에 거의 없다고요. 그렇게 움직였던 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방을 보는 거예요. 계속 하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긴 시간.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고점을 찍을 때까지 22개월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언제든 한번 고꾸라지면 심하게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라도 그냥 계속 하방, 내려도 하방, 올라도 하방, 계속 그렇게 떠들었는데 결국엔 계속 올랐죠. 이게 계속 욕먹는 거예요. 욕먹을 수밖에 없어. 계속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먹어야죠. 어떡하냐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2029월이야, 9월. 응?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22개월이라니까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자,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방향 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고민해보세요. 예?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어디까지 갈까? 1차로 여기가 목표라고 봐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가 10월이잖아요. 10월 저가. 예. 여길 붕괴하면 예. 저는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방향 틀었다고 봐요. 예. 저길 붕괴하면 진짜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저길 붕괴하지 않으면 뭐 아직까지는 예, 상방이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저기까지 붕괴하면 좀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왜냐? 여길 붕괴한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다 죽는다는 얘기니까. 예? 이거 지금 다 반도체가 올린 거잖아요. 이거 상승하는 동안 2차전지 안 올랐어요? 작년 10월에서 10월 이후로 11월부터 올린 이 장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가지고 올린 거지. 예. 2차전지를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내려앉는다라는 건 반도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랑. 그럼 반도체랑 자동차 죽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 나머지는 이미 다 죽어 있는데. 나머지는 싹 다 죽었잖아요. 2차전지는 뭐 죽을 것도 없어. 다 죽어서. 예? LG화학 고점이 100만 원인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7만 2천 원이에요. 예. 7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내린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죽는다는 얘기고, 뭐 반도체 죽으면 이제 없는 거죠. 예? 반도체랑 자동차 죽으면 뭐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수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고점이잖아요. 예? 이건 쌍봉이고, 이게 고점이고, 이게 쌍봉이잖아요. 예. 자, 이번 달에 종가가 내리고 다음 달에 종가가 내리면, 그러니까 9월 달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 305 깬다고 봐요. 예? 이번 달 종가 하락, 다음 달 종가 하락이면 305 깨진다. 근데 지금 종가가 얼마 내렸냐면 어마무시하게 내렸잖아요. 예? 지금 월봉 종가 하락폭 한번 보세요. 몇 프로 내렸나? 예? 15% 내렸습니다. 15%. 응?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종가가 15%를 회복하지 못하면 종가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도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305를 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322.66이 깨질 거고, 그 다음에 뭐 2377.76도 깨질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어쨌든 아래쪽으로 방향은 잡힌다고 봐요. 남은 건 돈만 남았어. 예? 개인의 현물 매수가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들어올 거냐? 매일매일 조 단위로 이렇게 막 들어와야 같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매도로 들어오면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이걸 반복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슈가 있겠죠. 뭐 오늘은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욕을 안 먹지. 예? 이런 날이 없으면 맨날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예. 분석이 쓰레기다. 그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데. 그쵸? 그 사람들 말이 맞잖아요. 분석이 다 틀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그분들의 말씀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걸 맞았다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별일 없었어. 그죠? 네? 별일 없었다고요. 오늘 딱 끝나고 나니까 별일 없었어.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네. 욕만 한 거지. 자, 보세요. 네? 잘 보시라고요. 얘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에요. 예? 여기가 바닥이면 얘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얘. 예? 그러니까 얘가 6월이에요. 2022년 6월입니다. 얘가 바닥입니다. 얘가 종가상 바닥이에요. 근데 얘 계속 올라가. 그쵸?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 이렇게 거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올랐죠. 응? 얘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랐어.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네? 여기가 고점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그럼 고점을 찍고 나서 이거 계속 내려갔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종가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얘보다 종가가 낮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얘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인 거지. 예?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비정상이라고요. 종가는 얘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얘가 최저치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저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낮아야 돼. 예? 얘가 얘보다 낮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잖아요. 예. 그러면 1번 이후의 봉들은 1번보다는 낮아야 돼. 예? 1번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예. 2번 이후로는 3번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5를 깨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아래로 꺾인 다음에 횡보를 해야 되는데 위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구조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다음 봉에서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요. 예? 다음 봉에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고점이고, 요렇게 얘가 고점이고, 얘가 어깨예요. 어깨. 예? 투심으로 보면 얘가 어깨야. 그리고 얘가 바닥인데 얘가 바닥을 못 찍었으니까 얘가 바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종가가 7월 종가보다 낮고 9월 종가가 8월보다 낮으면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번 이후에서 2번까지 중에 제일 낮은 종가를 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대로 끝났다고 쳐요. 근데 얘가 종가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305가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 내리고 다음 달 종가 내리면 305가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월봉으로 보면 305가 깨진 거야. 근데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연봉으로 보세요. 연봉으로 보면 이게 음봉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305를 깨면 시가가 얼마예요? 350 몇일걸요? 올해 시가를 보셔야 돼요. 올해 시가가 377? 356이에요. 예? 근데 종가가 305까지 갔다고 해보세요. 고가가 400이야. 그러면 여기가 400, 여기가 356, 그 다음에 종가가 305잖아요.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라고. 이건 하락봉이에요. 예? 연봉이 이렇게 되면 하락봉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이쪽으로 가버리면요. 연봉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악재 뜨고 뭐 이란이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고점이랑 점점 멀어진다고요. 올해 고점이랑 400이랑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 멀어지는 상황이 증시에는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번 달 종가 하락, 다음 달 종가 하락. 이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 305를 깬다. 305 깨면, 예, 그러면, 예, 올해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올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은 반등화도 할 만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미국 악재가 좀 대단하길 바랄 뿐인 거지. 지금 여기서 반등 오면 342까지는 간다. 예? 여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예? 반등 오면 이 정도까지는 본다고. 반등이 오면 그냥 내려가면 감사하고요. 여기나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320.66. 예. 그쵸? 그 다음에 2377.76. 예. 요 숫자 기억해 두세요. 요게 일목 선행 스팬 2 값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지만 거의 왔었잖아요. 324까지 오고 2380 몇까지 왔나? 네, 86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었어. 그러니까 우습게 봤지만 우습게 볼 게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증시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하락 일시적,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 이런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증시가 10%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정부랑 증시랑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예? 미국 증시랑 그 해외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갈라파고스라서 해외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던지냐 사냐 그게 중요한데, 외국인이 던질 때 뭐 대통령실에 허락받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뉴스 나왔을 때 저런 뉴스를 국가가 저렇게 국민에게 내보내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고포수 투자자들한테는 감사한 소식이죠. 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해드렸고, 알아서 잘 판단을 하세요. 네?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고, 적어도 저는 오늘 기준으로는 적어도 욕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월 말까지도 욕할 수도 있어. 근데 오늘 결과를 보고도 욕하면 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결과는 고버스에게 유리하게 온 거잖아요. 여기서 기술적 반동화도 할 말 없습니다. 예? 여기서 기술적 반동화도 할 말 없어. 예?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왜? 또 여기서 반등하면 욕할 거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예? 밑밥을 깔잖아 이제. 여기서 반등해도 할 말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내리면 감사하지만 여기서 반등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낙폭 과대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만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하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길 좀 바라는 거고.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